자, 지금 윤석열이 경제를 완전히 개판 말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심각하더라고, 진짜. 여러분, 지금 댓글창에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경제 힘들다 하시는 분 1번. 먹고 살만해? 2번. 한번 쳐보세요. 올라오는 사이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R&D 예산을 4조를 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이게 있잖아요. R&D 예산 내려오면 그걸로 연구개발하려고 직원 뽑아놓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R&D 예산을 깎으니까 중소기업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댓글창에 요즘 물가 경제 어떠십니까? 라고 즉석 투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R&D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가 상당 부분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었고 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중소기업이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성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만처럼. 일본이나 대만은 사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가 성립이 됐었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잘못해서 대기업 하나가 삐끗해버리면 국가의 전체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대마불사처럼 대기업이 하나 문제가 생기면 온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거 다 막아줘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골고루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R&D에 대한 지원, 그리고 대기업에서 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될까?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게 그게 뭐죠? 페이 앱? 돈 만드는 거. 몰라요. 아무튼 이런 일반적인 앱 같은 거 중소기업 같은 데서 개발하지 대기업에서 개발하기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애들이 발전해서 스페이스X도 만들고 테슬라도 만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기업들이 대형 기업이 돼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R&D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경쟁 구조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져 보이는 거죠. 대기업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R&D 예산이 내년 거를 받을 거를 예상을 해서 기업들이 장비도 사고 인력도 충원을 시켜놨는데 갑자기 50%를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뽑아놨던 인력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50% 삭감을 강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삭감된 걸로 다시 서명하라고 종용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 아이고. 이게 얼마나 중소기업에서 환장을 하겠으면 이게 서명을 하라고 종용한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나오겠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언론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거 터뜨렸다가 자기가 찍히면 자기가 죽는데. 근데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버치나 매치나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댓글창에 투표 한번 볼게요. 2,494명 지금 현재. 요즘 물가 경제 어떠십니까? 버틸만 하다 3%. 이거 문항이 잘못됐어요. 힘들다 안 힘들다 뭐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네. 버틸만 하다는 힘들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버틸만 하다. 나도 버틸만해. 근데 힘들다가 97%, 버틸만 하다 3%. 설문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종료하십시오. 근데 이게 되게 정확하더라고. 저번에 이현주 전 의원 복당에 대해서 물었던 거랑 그건 한 5천 명 참여했거든요. 찬성이 85인데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지금 한 7만 명 참여했거든요. 네. 똑같아요. 85% 정확하게 똑같아요. 집단 지성의 힘. 네. 이 사람들이 19,000명이 보고 있는데 투표 참여하서 2,600명밖에 안 되네. 됐어. 자, 다음에 윤석열이 근데 R&D 예산에 대해서 뭐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을 그래서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이런 첨단 산업이 구축이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음률이 R&B야. 이게 지금 앞서 이런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최근에 또 이런 말을 다시 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거면 그 전에 R&D 예산에 문제가 되었다는 걸 왜 파악하지 못합니까 대통령실에서? 왜 파악하지 못하지 아시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그랬다며 오늘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진짜 과학이다. 이런 과학 진짜. 아까 손바닥에 왕자 쓰는 과학. 진짜 미신 논란은
다 까먹었나?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최근에도 여기에 없기는 한데 그 논란이 됐던 나사의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게 70억 때문이거든요. 저는 70억 달러겠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 70억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때 그 40몇 초 바이든 만나려고 1억 달러 기부했습니다. 1억 달러면 얼마예요? 1,3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요? 아 그러니까 말다 행다가 이건 뭐 지겨울 정도라서. 아니 말다 행다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 네. 이따가 하려고 그랬어요. 주제가 있어. 네, 알아요. 저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자 이야기 진전시켜 볼게요. 지금 기업 지표가 성한 게 없다. 대출 연체된 거, 어음 부도나는 거, 파산 급증하는 거. 헤드라인만 모아볼까요? 높은 물가에 가계부채 심각, 금리 인하 어려워, 은행권, 가계대출 9개월 연속 증가, 민간 소비, 비상등, 올해 경제 발목 잡나, 고물가 여파로 국내 소비 침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요, 불황형 소비 늘어, 대형마트 줄 폐업, 백화점까지, 식품, 유가, 전기, 들썩, 가격 억누르기 한계, 백암원천 하나리조트 폐업, 35년 관광명소 여기까지 어쩌나. 합시다. 듣는 내가 힘들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처리하면 뭐하냐고. 그렇죠. 기존의 시간도 사람들 어차피 잘 안 지키는데 막 늘려봐야 장사가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좀 민들레 보도도 이런 게 나온 거 있죠. 지금 기업 지표가 성한 게 없다. 성한 게 없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있는 거죠.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도 정상적인 데가 없어요. 지금 국민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쓰는 몇 놈이 있을 뿐이에요. 대기업들도 안 좋아.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삼성이 소니한테 역전당했다. 여러분들 소니 써요? 안 썼잖아 지금까지. 와 소니 소니한테 영업이익을 역전당했어요. 정말 심각한. 저번에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때 4대 기업 일본과 한국의 4대 기업 시총이 한국이 앞섰어. 지금 다시 역전됐어. 앞선 정도가 아니라 일본 4대 기업 시총 다 합친 게 삼성이 안 되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예를 들어 소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소니 전자제품이 없을 뿐이지 소니 엔터테인먼트나 그 히타치 같은 경우는 기업들 컨설팅하는 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런 배경 분명히 있어요. 삼성이 쪼그라든 것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삼성만 하더라도 일본의 기업 4개를 합쳐놓은 시총과 비슷했는데, 그게 지금 뒤지고 있다라는 거는 단지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건설업도 이게 대출 연체가 2년 새 3배가 올라갔어. 그러면 사실 중소기업들은 건설사들은 다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죠. 자, 부도 금액 한번 볼게요. 어음 부도율과 부도 금액. 이제 지난달까지 기록인데 그래프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 진짜 저 사이에 저렇게까지 되는 거 이유는 윤석열이 당선됐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프 보시면요, 그냥 기함하겠어요, 지금.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언론에 안 나와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부도가 나면 회사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뭐 회사의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뭐 관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부도가 난 회사를 누가 인수를 할 때는 네. 구조조정 먼저 하거든요. 구조조정 그렇죠. 먼저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상 이런 쪽 업무를 하잖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심각하다 느끼는 게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한 사람들이 계약 이행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거 상가 인수할게 했는데 대출 문제가 생겨버리고 자기 뭐 고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 상가 인수 못해. 그러면 기존에 시행사는 뭐 먹고 살아 그러면 시공사한테 쪼들려 버려.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어 도미노예요. 네. 바닥부터 썩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작년이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2023년에 법인 파산 신청 건수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여기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해요. 이게 어떤 그 양식이 바뀌고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는데 저것도
어쨌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버텼던 기업들이 네. 오히려 지금 더 파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4대 은행 평균 연체율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4대 은행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가계, 기업 둘 다. 가계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게 좀 더 무서운 이야기. 자, 연체율이 10% 넘는 저축은행들을 한번 보세요. 아, 나 진짜. 근데 이게 이금융권이잖아요, 저축은행은.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높은 은행이 지금 24% 정도 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니 진짜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의자 다리가 부러진 건 고쳐도 의자가 삐걱대는 건 못 고친단 말이 있어요. 사람 몸으로 따지자면 손발이 썩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라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세포 단위에서 망가지기 시작하면 저것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이 국가의 시스템이 있으면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국민이에요. 국민. 세포예요. 국가를 이루는. 근데 여기 이 국민 개개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러니까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2금융권으로 가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또 그걸 또 못 거기서 갚아서 그렇죠. 연체를 하게 되는 예. 상황이 벌어지고 네. 저축은행 같은 데는 또 돈을 제1금융권에서 빌려요. 그렇죠. 그 돈을 그렇게 네. 빌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어차피 몰라 이분은 내가 네. 봤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또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이번에 의정부 시장에서 배추 오르게인지 매출 오르게인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양파도 한번 보겠습니다. 양파 경매가가 한 달 사이에 17%나 하락했어요. 근데 이유를 봤더니 정부가 겁나게 수입한 탓이요. 저기 인터뷰할 때 저렇게 그러니까 수입산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물론 정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배추가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외국산 그렇죠. 중수입해가지고 수입해서. 이걸로 누르는 거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 워낙 무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걸 아무 왜 생각이 예측을 없는 거죠. 왜 예측을 못 합니까? 저거 예측하는 게 일인 공무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거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있어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이런다는 게 다 정부의 문제가 너무 크답니다. 그 커피 주무관 뭐 이런 거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파 이렇게 못 잡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시장에 가서 배추 가격이 너무 안 나오니까 뭐 배추 오르게 신경 좀 쓰겠습니다 했는지 매출 오르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라고 이야기했어도 배추라고 들리는 효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JTBC 나빠요. 이런 식으로 JTBC 바이든 정말 자, 다음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한국 25년 만에 일본에 뒤졌다. 정말 뒤지겠다 정말. 근데 이제 일본의 사대주의 하는 사람들은요, 저게 뭔 말이야 하실 거예요. 그럼 한국 일본을 이겼었다고? 굳이 말하면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네, 성장률이죠. 실제로 국민 총생산도 문재인 정부 때 지표에 따라서는 일본을 이긴 적도 있어요. 사실 누구 말마다나 일본이 보름달이었으면 한국은 초승달이었거든요. 일본은 지는 해였어요. 한국은 정말 맹렬하게 타오르는 태양이었고. 근데 와, 딱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이렇게 윤석열과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돈을 쏟아 부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당연하죠. 일어났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뭐 유명하잖아요. 일본의 저성장은 우리가 코로나 때 느꼈었잖아요. 팩스 보내가지고 코로나 대응하던 놈들이었다고. 네. 한국은 핸드폰만 있으면은 그 위치 추적해가지고 그렇죠, 다 갔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한국이 G8에 들어가고 그랬을 무렵에 무슨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일본이 선진국에서 제외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성장률 비교했더니 한국이 일본보다 매우 낮더라.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은 저거 한번 보여줘봐요. 그 다음 거. 한국이 2023년에 1.4% 성장했다고.
그냥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성장. 사실 마이너스라고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것이 이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한국만 그런. 한국만 그런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가장 성공적으로 이겨냈다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더 문제예요. 다음 그게 더. 대통령이 진짜 개고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들어와도 엄청나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아나씨 뭐 아나씨 아니 똥을 싸도 설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다음에 누가 들어와서 치우냐고. 아니 지금 대선 끝나고 개고생인 이재명 또 고생하라는 거야? 야 대선 출마 포기시키자. 아니 별 수 없어요. 고생하셔야지. 아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5년을 냅두고 그거 자기가 쌓은 거 다 치우고 아니, 그 나가게끔 전에 환자 해야겠다. 죽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환자 아니, 죽어 그 그러니까 전에. IMF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그렇죠. 개고생해서 빚 다 갚았잖아요. 그랬더니 한나라당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죠. 그 새끼들. 아유 자 근데 넘어가시고. 거기에 넘어가 이 새끼들이 또. 그 이런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대통령 귀에 엉터리 경제 이론을 속삭이는가. 그러니까 아까 정변 이야기한 거 그거잖아요. 몰라. 내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 그 저번에 그 박선원 국정원 전 제2차장님께서 하신 얘기잖아요. 국정 포기 상태라 들었다. 그러니까 언론상에 나오는 공식 행사 있잖아요. 이것 제외하고는 하면 아예 국정을 안 한다더라. 그리고 이런 게 진짜 문제예요. 장관님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아니 실리콘 웨이퍼 들고 이게 실리콘입니까? 이러던 분이 갑자기 반도체 그래 정말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잘하셔서 자세히 설명 안 하더라도 되겠네요. 제일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이. 근데 정말로 그래요. 어설프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속여먹기 쉬운 사람이 없어요. 구글에서 그거 구글링 몇 번 해보고 나 이거 다 알았어 하는 사람처럼 속여먹기 쉬운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똑똑한 자가 최악이지. 그러니까 옆에 간신배들이 그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지들이 다 해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죠. 바보 하나를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실제로는 진짜 기득권들이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리에 천공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주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이가 저번에 저 거래소 가가지고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원인을 상속세가 높은 걸로 꼽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그 이야기라고 있어. 본인이 윤석열 디스카운트죠. 물론 이제 한국이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저평가 받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 건 사실인데 윤석열이 들어옴으로써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버렸지. 그게 윤석열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이거를 누구 탓을 합니까? 이거를. 아, 전 정부 씨.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그 갤럽 여론조사에 계속되는 상위권, 부정평가 이유, 경제, 민생, 물가 이거 하나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저 뭐 총선 때 다가오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GTX 놔줄게. 단 기업들 돈으로 이거예요. 지하철 지하화 시켜줄게. 우리는 돈 없어. 기업들 돈으로. 그럼 그 바로 민영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니들 내가 이거 선정해 줄 테니까 거기서 5%씩. 아이 그만해. 아니, 그게 아니. 아이, 그렇게 2010년 이전에. 걱정돼 죽겠어 지금. 아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2010년 이전이에요. 그러면- 아니 김건희한테 고성당해놓고도 아니, 정신을 못 차렸네. 그거를 명박 씨가 완전히 바꿔놨어. 어떻게? 저기 뭐야, 저기. 캐나다에 뭐 이런 아이, 것처럼. 그 도로 뚫어가지고 그 주식 사고 있다. 아, 진짜. 맥콜. 아, 내가 봤을 때 우리 마차님이요 방송에 이렇게 질러놓고 나서 방송 나가면서 벌벌 떨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유능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세요? 아이고. 믿고 하는 거죠. 누구세요? 그 김건희 씨 딱 기다리세요. 마차님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딱 기다리세요. 아니 그리고 새날 볼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우리 방송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아 뭐 있다고 2만 명씩 들어와 있어. 지금 털고 갑시다. 그래요? 아, 참. 어쨌건 윤석열이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 저변에 흐르는 윤석열 임기 단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디까지 알려드렸더라? 좋아하면 짓는다 왈왈왈림.
쓰겨라. 일 안 할 거면 내려와라. 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썩을 놈. 예, 감사합니다. 라클 자객님, 푸나님 낯술 드심?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얼굴에 홍조 있죠. 이거 온도 알레르기. 아, 온도. 이게 벌게져가지고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채널 안 보신 티를 내시면 어떡해요. 다음에 인생 짧다 빨리 끝내버리자. 감사합니다.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플라워님 윤석열이는 R&D가 뭔지 아리백이 뭔지도 몰라요. 머릿속엔 오롯이 오늘은 몇 시에 누구와 술 마실까만 생각 중이겠죠. 답은 탄핵하셨습니다. 정답 1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날 아, 잠깐만요. 이거 한 가지 확실해야 돼. 네. 이건 정말 확실해야 돼. 고소를 김건희가 한 건 아니에요. 고발을 김건희가 한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인벌브가 됐을 뿐이지. 그치 지시가 있는 거지. 아니, 지시인지 간섭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말했잖아. 그러니까 인벌브는 확실하죠. 근데 고발을 김건희가 한 건 아니다. 이거는 혹시 오해가 우리 여사님한테 기스 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아 방송하기 자, 힘들다. 어쨌든 걱정돼 죽겠어요. 아직. 자 어떻게 하실라 그래. 아니 왜냐면 나는 이런 게 있어. 새날에 핵심 자원이 혹시나 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은 방송하기 곤란해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옛날에 낙검수 때 정봉주 상처럼 마차 상을 안 쳐놓고 방송해야 되나? 괜찮아요. 티오는 채워집니다. 그 아, 나 람보 씨 일로 와요. 나 그러면 불체포 특권 갖고 싶어요. 없어요. 그걸 알고 지금 동훈이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여기까지 너무 길어졌어. 자 1부 마치고요.